곱슬머리 컬이 저렇게 예쁘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냥 다시 매직해? 막 이런 고민하다가도 이제 머리를 감고 나면 진짜 내 이 웨이브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덕분에 탈매직에 성공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탈매직을 고민하시는 분들 제가 한 방법 추천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슬지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은 아마 탈매직을 결심하셨거나 내 곱슬머리를 조금 더 예쁘게 관리해봐야겠다 혹은 사랑해봐야겠다 라고 다짐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좋은 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탈매직을 결심한 이유와 탈매직을 어떻게 성공했는지, 그리고 탈매직 후에 달라진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해요. 우선 저는 2AB 웨이비 컬을 가진 자연 곱슬머리입니다. 그리고 프리즈가 조금 심한 편이기는 한 것 같아요. 프리즈 관리를 하는 게 제 곱슬머리 루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저번 달에 10년 만에 염색을 했습니다. 탈매직 덕분에 염색도 할 수 있게 됐어요. 층도 조금 낮아 있고 질감 처리 때문에 숱도 조금 친 상태라서 지금 제 머리는 일자는 아니에요.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탈매직을 결심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 텐데요. 다들 비슷하게 탈매직을 시작하셨겠지만 저 역시 매직에 대한 현타가 너무 많이 와서 탈매직을 시작하게 됐어요. 매직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무리 매직을 해도 자연 생머리? 직모를 가지신 분들이 갖고 있는 특유의 이 차분함? 매직으로는 절대 얻을 수가 없더라고요. 매직을 암만 잘 해도 비가 오거나 조금이라도 습한 날에는 머리가 이렇게 곱슬머리처럼 붕붕붕붕 떠오르는 게, 내가 이게 싫어서 매직을 했는데 매직을 해도 비 오는 날에는 이걸 잡을 수 없구나라는 현타도 계속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우연한 계기로 유튜브에 곱슬머리를 이제 관리하시는 분의 영상이 떴는데, 곱슬머리를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전 되게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곱슬머리를 유지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 라는 게 우선 첫 번째 놀라움이었고, 두 번째 놀라움은 그 곱슬머리를 매직 말고 다른 방법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어? 라는 거에서 두 번째 놀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상을 봤는데 처음 들어보는 용어가 너무 많았어요. 뭐 CGM이 뭔지도 모르겠고 컬리, 웨이비 막 이런 단어들, 이런 게 다 뭔지 몰라서 뭐지? 이러면서 봤는데 이게 너무 흥미로운 거예요. 그분이 완성한 머리를 보니까 아, 곱슬머리 컬이 저렇게 예쁘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 나도 곱슬머리인데 그러면 나도 저런 컬이 나올 수 있을까? 라는 궁금함이 생겨서 매직에 대한 현타와 호기심이 동시에 만나는 바람에 이렇게 탈매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매직모를 기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빅찹과 스몰찹,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말이 뭐 그렇다는 거지. 말 그대로 많이 자르냐 적게 자르냐 이 얘긴데, 대부분 권장하는 거는 빅찹을 많이 권장하시긴 하더라고요. 빅찹이라는 건 싹둑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매직모를 전부 다. 그래서 쇼컷이 되는 분들도 있고 똑단발이 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아예 이렇게 스포티한 머리로 이렇게 자르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아요. 제가 선택한 방법은 스몰찹입니다. 조금씩 잘라가는 거예요. 장단점이 있죠. 빅찹은 한 번에 끝난다는 거, 스몰찹은 길면 정말 3년까지도 봐야 되는 정말 오랜 싸움이라는 거. 근데 저는 스몰찹을 선택했습니다. 차마 이거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스몰찹을 했냐? 처음에 이제 탈매직을 해야겠다라고 결심했을 때 머리 길이가 단발이었어요. 요렇게 완전 단발이었는데 이제 매직을 그만해야겠다, 매직 중단을 결심하고 이제 길러냅니다. 쭉쭉쭉쭉 길러내면서 이제 매직을 다시 해야 되는 시기가 와요. 그냥 다시 매직해? 막 이런 고민하다가도 안 돼 하면서 머리를 그때부터 집게핀으로 계속 머리를 묶고 다녔어요. 머리를 풀러놓으면 자꾸 여기가 고불고불한 게 보이니까 집게핀을 찝거나 똥머리를 하거나 로우번을 하거나 해서 계속 머리를 묶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렇게 머리를 묶고 다니다가 한 지금 머리 길이보다 살짝 더 자랐을 때, 그때부터는 봉고데기를 하나 구매해서 그냥 웨이브를 넣고 다녔어요. 연결펌을 할까라도 생각했는데, 연결펌을 하게 되면 점점 시간이 지나면 내 컬이랑 괴리감이 든다는 후기도 많아서 매직 머리 잘라낼 건데 여기에 또 시술을 또 해야 되나? 어차피 잘라낼 머리인데 싶어가지고 그냥 상해도 뭐 자를 건데 뭐 라는 마음으로 봉고데기로 웨이브를 하고 다녔습니다. 이렇게요. 꽤 자연스럽지 않나요? 그래도 다행인 건 제가 원래 이쪽에는 컬이 나오지 않는 웨이비 컬이어서 이렇게 고데기를 해도 이질감 없이 잘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머리를 가장 좋아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쭉쭉쭉쭉 곱슬머리를 길러나가다가 머리가 배꼽이랑 가슴 밑 사이까지 정말 많이 길러냈어요. 그렇게 길러내고 나니까 이제 머리를 감고 나면 프리즈가 아닌 진짜 내 이 웨이브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내 머리가 파마처럼 자라나다니. 그래서 신이 나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봅니다. 찍어봤더니 아 내가 너무 무작정 길러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미용실에 가서 이제는 스몰찹을 해도 되겠다. 머리를 많이 길러냈으니 이제는 잘라도 그래도 긴 머리가 유지가 되겠다 싶어서 그 길로 이제 미용실에 갑니다. 지금 매직머리가 이만큼 자라있는데 여기 반만 잘라주세요 라고 해서 머리를 자르고 이렇게 제 머리가 바뀝니다. 너무 신기하죠? 매직모가 무거웠어가지고 이 컬이 많이 살아나지 않았던 거예요. 제 컬이 살아나는 게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너무 설렜습니다. 나도 이렇게 예쁜 컬을 가지고 있었구나 라는 그 신남이 지금 생각해도 엄청 신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잘라내고 나니까 봉고데기를 했더니 글쎄 너무 못생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길었을 때 봉고데기 웨이브를 해서 이렇게 예쁜 머리가 적응이 되다가 갑자기 기장이 뚝 짧아지니까 거의 컬을 넣었더니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아 이거는 조금 아닌데 어떡하지 하다가 물결 고데기를 구매합니다. 물결 고데기가 여러분 진짜 최고였어요. 저는 물결 고데기 덕분에 탈매직에 성공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물결 고데기에 대한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는데요. 물결 고데기로 딱 그 매직모 부분만 짝짝 찝고 나서 이렇게 완성이 되니까 오히려 더 제 컬이 더 살아 보이지 않나요? 그냥 머리일 때는 뭔가 여기 중앙만 컬이 있고 끝에는 매직모라서 약간 컬이 약해 보였는데 정말 딱 매직모 부분만 물결 고데기로 찝어줬을 뿐인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미 곱슬이 완성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다. 봉고데기가 살리지 못한 걸 물결 고데기가 살려주는구나 싶어가지고 매일매일 매직모에 물결 고데기를 찝고 다녔습니다. 물결 고데기를 찝고 다니다가 이게 조금씩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기는 건조하니까 내가 바르는 리브인이나 오일들이 싹 흡수가 되는데 여기는 뭔가 이렇게 맴도는 느낌? 100% 흡수가 다 되지 못하는 느낌? 머리가 되게 늦게 말리는데 외출 시간 때문에 여기를 억지로 찝었어야 되는 거예요. 자연 건조로 다 말리려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여기가 너무 집중적으로 상하기 시작하고 내 컬은 보이는데 물결 고데기를 쬐끔쬐끔 해야 돼서 여행 갈 때 물결 고데기 매일매일 챙기고 다니고 이게 조금씩 귀찮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그 매직머리도 다 자르러 가요. 근데 그때 당시에 매직모를 다 잘라내면 너무 단발이 될 것 같다 그랬나? 그러면 최대한 많이 잘라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1cm 정도만 매직모가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제 자연 머리입니다. 그 머리를 자르러 갔을 때 염색도 해가지고 지금의 제 머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탈매직을 고민하시는 분들 제가 한 방법 추천드릴게요. 처음에는 집게핀이나 똥머리 로우번으로 묶으면서 조금 지내시다가 어느 정도 길이가 조금 내려오면 봉고데기로 계속 웨이브하면서 잘 지내시다가 매직모가 많이 자라나서 이제 스몰찹을 처음 하게 되면 남은 매직모에는 물결 고데를 찝으면서 내 컬이랑 매직모랑 경계를 없애주는 과정을 쭉쭉쭉쭉 경험하시다가 이제 마지막에 남은 매직모까지 싹둑 잘라내면 됩니다. 저는 이 과정이 2년 6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봉고데기 하는 과정 그리고 물결 고데기 하는 과정에서 전 단발을 경험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되게 자연스럽게 탈매직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물결 고데기 추천합니다. 한번 꼭 구매해보세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어떻게 머리 관리를 하고 있냐면 저는 아침에 머리를 감을 때도 있고 밤에 머리를 감을 때도 있는데요. 그때는 머리에 아무것도 바르지 않고 그냥 머리 감고 머리 말리기 전후로 오일 정도만 가볍게 발라주고 마무리하고요. 스타일링을 해야 되는 날에는 최근에 이 실험을 한 결과 내 머리에 리브인이 크게 필요가 없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일이랑 스타일링 제품만 2가지 정도만 사용할 예정입니다. 머리에 너무 많은 걸 발라도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그러면 탈매직을 하고 나서 어떤 점이 좋아졌는지에 대해서 얘기해보자면 우선 머릿결이 좋아졌습니다. 매직은 머리를 차분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머릿결을 좋아지게 하는 시술이 아니잖아요. 매직을 하면 할수록 머릿결이 계속 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매직을 중단하고 나니 오히려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졌다. 곱슬머리가 머리를 감고 아무것도 안 바르고 나면 되게 건조하고 되게 푸석해 보여요. 근데 막상 만져보면 너무 부드럽고 이게 건강한 머리카락이구나 라는 게 확 체감이 됩니다. 두 번째 장점은 머리에 시술을 할 수 있어요. 매직을 하게 되면
파마 절대 안 되고요. 염색 안 되고요. 탈색은 절대 안 됩니다. 만약에 이 세 가지 시술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그냥 머리가 다 상한다는 걸 각오하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매직을 안 하니까 그냥 건강한 모발이잖아요. 그러니까 염색도 해도 되고 탈색도 해도 되고 정말 하고 싶은 시술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 달에 정말 몇 년 만에 염색을 하러 갔는데 스스로가 되게 행복했던 기억이 있어요. 내가 매직을 그만두니까 머리에 색을 입힐 수가 있구나 라는 그 행복이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염색하고 나면 컬이 풀린다라는 이야기를 봤는데 사실 내 머리가 염색 때문에 곱슬이 사라진다면 매직이 아니라 다들 염색을 하지 않았을까요? 라고 생각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래서 저는 그냥 마음 편하게 염색을 했습니다. 매직 하시는 분들 중에 맨날 염색 못했던 분들 탈매직 하시고 염색 한번 해보세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세 번째 장점은 사람들이 파마했냐고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게 엄청 뿌듯해요. 이게 장점이 되나? 저는 장점이었어요. 사람들이 이제 제 머리를 보고 지원아 이거 파마한 머리야? 라고 물어보는데 아니요 그냥 제 머리예요 라고 하면 다들 막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진짜? 막 이러는데 그때 약간 내 머리 약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 장점 미용실에 갈 일이 정말 현저히 줄어들어요. 매직을 할 때는 1년에 적어도 4번은 갔었어요. 한 번 가면 한 짧아야 2시간 반? 길면 진짜 한 3시간 반 이렇게 이제 미용실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매직은 하고 싶다고 해서 그냥 미용실 문 딱 열고 저 매직 할게요 라고 해서 할 수 있는 시술이 아니에요. 매직을 하려면 항상 전화해가지고 제가 이날 매직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라고 말하면 미용실 측에서 이제 예약했던 거 막 확인해보고 이날 오세요 라고 허락을 받아야지만 갈 수 있었어요. 그것도 손님들이 조금 몰릴 수 있는 낮 시간에 가면 다른 손님들을 또 봐줘야 하니까 한 4시에 미용실에서 매직하러 갔을 때 한 4시간 정도까지 있어 봤었어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매직을 하러 갈 때는 제가 쉬는 날에만 무조건 갈 수 있었어요. 토요일이나 아니면 평일에 쉬는 날이 생기면 그때 항상 그날이 디데이예요. 매직할 수 있는 날. 미용실이 10시에 열렸었는데 그 10시에 가서 머리를 받고 다 끝나고 나오면 1시 반. 2시 막 이랬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매직을 안 하게 되니까 제 시간 낭비 그리고 돈 낭비 이런 스트레스가 전혀 없이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그냥 미용실을 갈 일이 없어요. 매직 하나 안 하는 것 뿐인데 이렇게 머리에 대한 투자를 안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탈매직하길 잘했다라고 생각한 장점은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걸 장점으로 바꿔낸 경험을 해봤다는 거예요. 저도 매직하고 다닐 당시에는 악성곱슬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고 다녔어요. 매직을 하러 가면 맨날 제가 악성곱슬이라서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도 나는 악성곱슬이라 막 이런 말을 되게 쉽게 얘기를 했는데 제 스스로는 그때 당시엔 곱슬머리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되게 잘못된? 그러니까 잘못한? 평범하지 않은 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무조건 곱슬머리는 매직으로 편해야 된다라는 그 강박이 엄청 심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탈매직을 결심하고 지저분한 내 머리도 그냥 내 머리야 라고 인정을 하기 시작하니까 곱슬머리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생머리처럼 머리카락의 종류의 하나일 뿐이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는 가리기 급급했던 이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곱슬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어요. 너무너무 예뻐요. 좀 그런 말일 수도 있지만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 머리가? 제가 이런 컬을 너무너무 갖고 싶었는데 그냥 제가 가지고 있던 거였잖아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내가 숨기지 않으니까 더 예뻤다는 걸 알게 돼서 너무너무 만족스러워요. 하지만 저도 탈매직을 하게 되고 이렇게 곱슬머리 관리를 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시행착오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탈매직을 하고 나서 다 개선되는 중이지만 조금 힘들었던 게 뭐냐면 머리를 길러내는 과정에서 주변인들의 반응이 좀 힘들었습니다. 특히 머리가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해서 여기가 막 지저분해질 때 이제 슬슬 매직할 때 되지 않았어? 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한테요. 그렇게까지 지저분해 보이나? 내가 이렇게 지저분한 머리로 이제 평생을 지내야 되는데 내가 이걸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미친 듯이 들기 시작합니다. 가족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요. 근데 그때 정신을 꽉 잡았어요. 어차피 이건 내 머리야 라는 생각으로요. 지금은 그런 마음이 없지만 길러보고 이상하면 매직하면 돼. 어차피 이건 내 머리야. 내가 만져보고 내가 길러보지 뭐. 사람들이 지저분해 보여도 내 눈에 내가 지저분하지 않다면 그걸로 되지 않겠어? 라는 대체라는 마인드로 견뎠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힘들었던 건 아직까지는 한국에 곱슬머리 제품이 많이 나와 있지 않고 곱슬머리에 대한 정보도 많지가 않아요. 탈매직을 하고 싶은데 제가 봤던 유튜브 영상 몇몇 곱슬머리 영상을 제외하고는 다 곱슬머리 티 안 나게 연출하는 법, 곱슬머리 쫙 피는 법, 곱슬머리 숨길 수 있는 방법 약간 이런 영상들이 더 많았고 곱슬머리를 드러내는 영상은 많지 않았어요. 정보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내 머리를 어떻게 만질 수 있지? 어떻게 관리할 수 있지? 스스로 독학해 나가는 게 조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제가 지금 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인 것 같기도 해요. 정보가 너무 없으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라는 기록을 이 유튜브에 남겨보고 싶었어요. 그러면 저처럼 누군가는 제 영상을 보고 저렇게 곱슬머리를 드러내면서 살 수 있구나 라는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는 마음에 유튜브도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세 번째 아쉬운 점은 이렇게 예쁘게 컬을 만들어내도 습도가 높은 날이거나 장마철이거나 비가 오거나 여름엔 답이 없습니다. 다른 분들 중에 그런 분들도 많아요. 이렇게 해보니까 비 오는 날에도 괜찮았어요. 비 오는 날에도 컬 성공했어요. 이런 글들도 많이 봤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이번 여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집게핀으로 찝고 다녔어요. 뭘 발라도 프리즈가 여기가 바글바글하고 정말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셀을 이렇게 비벼서 여기 막 이렇게 꾹꾹 눌렀어요. 그래도 곱슬이 나야 곱슬 이러면서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집게핀을 쇼핑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집게핀이 한 12개, 15개는 될 거예요. 그래도 다행인 건 어떤 옷을 입어도 코디가 되는 집게핀 부자가 되었고 똥머리나 머리 묶는 거에 대한 기술이 많이 늘었습니다. 제가 원래 되게 머리 덩손인데 이게 똥머리 하는 법이 늘었어요. 옛날에 똥머리 절대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똥머리도 잘 하고 다닙니다. 또 뭐가 있을까? 생머리를 해야 되는 시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른들을 뵈러 가는 중요한 자리 있잖아요. 아니면 단정해 보여야 하는 그런 일정이 생길 때 이런 곱슬머리가 조금은 그냥 머리를 좀 쫙 피고 단정하게 가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할 때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 고민을 계속 했었었는데 다행히 제가 저번 영상에 보여드렸던 대로 너무 재밌는 결과가 나왔잖아요? 아무것도 안 바르고 오일만 바르고 자고 다음날 일어나면 머리가 컬이 다 사라지고 생머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제 유분기랑 발라난 오일이 섞여서 머리까지 차분해지면서 정말 납작한 생머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되게 얌전한 컬이 없는 생머리로 연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단점도 해결이 됐어요. 앞으로는 그런 날이 있을 땐 전날에 머리 감고 오일 바르고 자고 일어나서 그냥 머리 대충 만지면 생머리가 나오니까 앞으로 이제 그렇게 지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보니까 이것도 단점은 아니네요. 자, 이렇게 제가 탈매직을 어떻게 결심했는지, 그리고 탈매직은 어떻게 해왔는지, 그리고 탈매직을 하고 났더니 이 부분은 좋았고 이 부분은 아쉬웠다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이랑 함께 나눠봤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이거예요. 곱슬머리도 다 관리 방법과 정답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오래 걸릴 뿐 무조건 정답이 있으니까 그 정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을 되게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도 쉽지 않았어요. 아직도 저한테 딱 맞는 제품을 찾지 못했고 저도 정말 제품을 많이 구매했어요. 저는 아마존 직구 이런 거 전혀 할 줄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척척척척 잘해요. 이거 장점이다. 직구를 잘하게 됐어요. 이거 장점이에요. 아직까지도 프리즈를 잠재울 수 있는 나만의 노하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나의 머리는 뭐를 제일 잘 맞을까 이러면서 그 찾아나가는 그 과정을 저는 이제 좀 즐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품을 구매하면 얘는 내 머리랑 잘 맞을까 이러면서 막 기대도 해보고 안 맞으면 언젠가는 맞겠지 이러면서 또 두고 또 다른 것도 구매해서 써보고 이 과정이 저는 되게 즐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 탈매직을 결심한 여러분들도 이런 과정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되게 즐겁게 내 머리를 만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거진 3년 만에 만난 제 머리가 너무너무 반갑고 좋거든요. 여러분들도 내 머리를 예뻐하는 이 과정을 잘 경험해보고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는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곱슬머리 외에도 그냥 제 일상 그리고 제가 그냥 기록하고 싶은 것들을 잘 예쁘게 만들어서 올려볼 테니까요. 많이 많이 찾아와 주시고 같이 공유해보고 싶은 나만의 곱슬머리 꿀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긴 영상 정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안녕!